요즘 초등학생들이 안경을 끼는 애가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상인가요? 그런 것처럼 나도 일자목, 너도 일자목, 우리 모두 일자목이라고 해서 그게 정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 이게 목이다 보니까 머리와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머리는 당연히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있겠지만, 안녕하십니까, 마음편한 요약가 김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일자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자목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일자목을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일자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목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자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일자죠. 일자가 이제 됐다는 겁니다. 원래 목은 C자 커브를 가져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이제 모양이 점점 변해가죠. 일자로. 그 다음에 좀 더 변하게 되면 역C자로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렇게 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과정 중에 위쪽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블 커브라고 하는데요. 위쪽이 이게 뒤로 꺾이고 앞쪽은 그 곡선을 유지하고, 더블 커브가 사실은 역C자보다도 훨씬 더 나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일자목 정도는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안경을 끼는 애가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상인가요? 반을 넘었으니까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일자목, 너도 일자목, 우리 모두 일자목이라고 해서 그게 정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라고 해야 되고 내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가에 하나가 바로 목 피로죠. 그러니까 목이 뻐근하고 불편해요. 어깨가 늘 뭉쳐요. 힘들어요.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목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이 간과하는 부분들은 좀 거리가 떨어진 곳, 예를 들어서 심장이 두근거려요. 소화가 잘 안 돼요. 늘 가스가 차고 뭐 설사를 해요. 나는 조금만 걸어도 뭐 다리가 아파요. 밤에 잘 때 쥐가 잘 나요. 손발이 시려요. 이런 것들이 다 일자목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해주고 조정하는 신경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근골격계와 자율신경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이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들인데, 근골격계의 문제는 당연히 목에서 문제가 생겨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가 좀 덜하다 하더라도 뇌에서부터 목을 타고 등으로 내려와서 허리에까지 유지되는 그 척수신경 자체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당겨지게 돼요. 예를 들면 신호가 여기에서 건너뛰면서 신호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게 되니까 건너뛰는 포인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 신호가 이제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게 빈도수가 얼마만큼이냐, 얼마나 전달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증상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대부분 그런 기본적인 증상, 신호의 전달에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거리가 조금 멀어져 있으면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 이제 현대인들의 식생활 습관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 많은 분들이 소화가 안 돼요, 뭐 가스가 차요, 뭐 이런 문제들을 흔하게 만들어내는 원인이 이제 되는 겁니다. 목이 뻣뻣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나요? 목이 뻣뻣하다는 거는 일단 C자 커브가 아니다. 일자목일 수도 있지만 뭐 역C자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목이 C자 커브가 아니면 머리를 받치고 있는 힘 자체가 좀 불안정하게 됩니다. 일단 두경부에 여러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 몸이 뻣뻣하고 힘들다라는 거는 근육의 힘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두통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고요. 눈이 뻑뻑하고 힘들고, 뭐 눈을 뒤로 잡아 당기는 같아요. 뭐 눈이 시려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계속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의 혈액순환 장애까지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갑상선에 뭐 혹을 생기게 만든다든지 이런 이제 이상한 문제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목이라는 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상체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이 뻣뻣하고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상체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숨이 답답해요, 가슴이 쿵닥쿵닥 뛰어요, 비염이 낫질 않아요, 감기가 쉽게 걸려요, 목소리가 변했어요, 뭐 입안에 구내염이 쉽게 나요, 이명이 들려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 목, 어깨가 뻐근해요 라는 증상이 이제 시작인 겁니다. 도수치료와 추나 중 무엇을 추천하시나요? 카이로프락틱, 도수치료, 추나치료는
사실 다 똑같은 겁니다. 미국에서의 그 카이로프락틱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도수 치료가 됐고요. 이 도수 치료를 한방에서 이용을 하면서 이제 추나 치료로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원래 치료하는 방식이라든지 치료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추구하는 바는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거는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도수치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손으로 한다는 거는 거의 뭐 비교를 하자면 거의 주방장 손맛 같은 느낌이죠. 누가 짜장면을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맛이 천차만별로 틀리듯이 누가 도수치료, 카이로프락틱 아니면 추나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그 효과는 이제 다르게 되는데요. 아무리 추나치료 뭐 이게 도수치료 이런 것들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이 치료라는 방식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도수치료 카이로프락틱의 치료는 이 틀어져 있는 관절 또 방향이 바뀌어져 있는 관절을 제자리로 맞추는데 그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돌아져 있는 이 척추를 이렇게만 돌릴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요. 이렇게 쉽게 돌릴 수가 없거든요. 이게 쉽지는 않은 기술이란 말이에요. 이걸 반복적으로 많이 계속 틀어졌을 때 인대가 헐렁헐렁거리게 되고 이건 이제 더 많은 손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많은 횟수의 도수치료를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이제 고려를 좀 해봐야지 되고 누구한테 도수치료를 받느냐 이건 더더욱이나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NTR 프롤로 치료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인대 강화를 이제 시키게 되는데 물론 이제 도수치료만큼 갑작스러운 변화를 만들지는 않지만 서서히 인대가 강화되면서 결국 이제 제자리로 찾아가도록 목적을 두고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뭐 일자목 교정기구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면 뭐 울리는 알람 집에서도 견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런 도구들은 사실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낼 가능성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개를 숙이지 못하도록 하려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교통사고 당하면 하고 있는 네칼라 같은 형식의 그런 것들 또 견인 장치 이런 것들은 너무 장시간 착용을 하거나 너무 이제 세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 이 교정 치료라는 것이 목만 교정을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은 상부 흉추에 얹혀져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상부 흉추의 상태도 목에 교정을 하는데 아주 이제 중요하게 쓰여지고요. 그 상부 흉추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골반의 상태가 어떻게 목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된 다음에 목 교정을 이제 시도를 해야지 목이 불편하니까 목만 교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거의 뭐 1차적인 해결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이제 뭐 교정 기구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건 이제 경추 블록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거는 여기 위에서 천정을 바라보고 누워 있는 자세로 목 C자 커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카이로프락틱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수치료 또는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팔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보다는 효과가 비교적 이제 적지만 작은 효과가 손상을 덜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 작은 효과를 누적시켜 갔을 때 그 효과가 비로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고 집에 꼭 이게 있어야 되냐 꼭 그렇진 않고요. 집에서 어떻게 이제 하면 좋냐라고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요거는 이제 높이가 조금 높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 베개로 이제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목 뒤에 받치는 것을 조금 높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 딱딱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목침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나무로 만들어진 거 이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은 비교적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너무 물컹물컹해도 효과는 뭐 없지만 너무 딱딱해도 오히려 나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요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이용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목 상태는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내가 일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이제 좋은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항상 이상적인 모양 C자형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는 한 번에 뭐 1시간, 뭐 많게는 10시간 뭐 할 수도 없겠지만 10시간씩 하는 것보다도 1초를 하더라도 100만 번씩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수시로 교정을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다. 대신에 너무 센 힘으로 한 번에 교정하려고는 시도하지 마셔라 라는 걸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북목과 일자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환은 무엇이 있나요?
거북목, 일자목은 정말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다 발을 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뭐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까지 다 한 발 다 걸치고 있고 비중에 따라서 이제 심각한 문제로 이제 다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제일 문제는 이게 목이다 보니까 머리와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머리는 당연히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있겠지만 사실 목 상태에 따라서 그 혈액순환이 많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제일 골치 아픈 것은 치매죠.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있는 나의 과거 또 나의 존재 자체를 이제 다 망각하게 되는 그 치매는 목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혈액순환이 더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종양과도 이제 관련이 됩니다. 그 종양의 문제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특히나 이제 뇌하수체 기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이 혈액순환이 압력이 이제 들쭉날쭉하고 뇌세포가 만들어지는 찌꺼기가 잘 배출이 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는 뇌혈관 질환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뇌에 이제 꽈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뇌출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뇌경색이 생긴다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까지도 일자목, 거북목은 아주 관련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뇌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일자목, 거북목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또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제자리로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노년, 지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목은 사실 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신체 이상 증상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황인 거죠. 증상이 심각해졌을 때나 비로소 한번 돌아보게 되고 일자목이다 그러면 오히려 안심을 하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나의 증상들 또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자목이 이제 시작이다 보시면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일자목 관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아프지 마시오.